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의 인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은 리메이크 영상이며 예전에 제작한 퀄리티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했던 옛날 영상 몇 개를 리메이크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영상 대여섯 개의 리메이크 영상 하나꼴로 제작되며 총 5개를 리메이크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간단한 소개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자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입니다. 역대 최고령의 나이에 취임한 대통령이기도 하며 미국 대통령들 중 보유한 자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이자 로널드 레이건과 같은 두 번째 셀럽 출신 대통령 등 많은 타이틀을 보유한 대통령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트럼프는 뒷이야기와 논란 등을 다루는 몰랐던 사실편도 따로 제작됩니다. 독일계 미국인과 영국 스코틀랜드계 혈통인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2차 세계대전 직후 베이비붐의 절정기였던 시대에 뉴욕 퀸즈에 위치한 저택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부동산 사업을 하는 백만장자 프레드 트럼프와 자선가 메리앤 클라우드 트럼프 사이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죠. 백만장자의 저택답게 9개의 침실과 으리으리한 기둥이 집을 감싸는 등 리무진 2대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유층이었습니다. 트럼프 가족은 그 저택을 타라라고 불렀으며 프레드 트럼프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집이기도 하죠. 그렇게 금수저 아니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트럼프를 보면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랐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정반대. 아버지 프레드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집안에서 상스러운 언어는 절대 금지였고 트럼프를 포함한 아이들은 모두 신문 배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해 자신의 용돈은 스스로 벌어야 했으며 가업을 철저히 배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또한 프레드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자동차에 태우고 공사 현장에 갔고 아이들에게 공사 현장 바닥에 못들을 주어서 모으게 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그랬던 건지 도널드 트럼프는 반항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남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어린 시절 엄청난 악동이었다고 하죠. 생일 케이크를 제일 먼저 집어던지는 아이, 누가 장난감 블럭을 쌓으면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음악 선생에게 주먹질을 해 근신 처분, 때린 이유는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트럼프는 친구와 잭나이프를 산 것을 프레드에게 들킵니다. 이에 프레드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13세가 된 해 엄격하기로 유명한 기숙학교로 보내버립니다. 기숙학교가 뭐 얼마나 엄격하겠냐 싶지만 트럼프가 간 학교는 밀리터리 아카데미라는 육군 군사학교였습니다. 13살 먹은 금수저 집안 아이가 갑자기 군대 비슷한 학교로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의외로 트럼프는 전혀 기죽지 않고 우등생이 되기도 하며 군대의 특징인 분명한 책임 소재, 명확한 규칙을 좋아했고 무슨 일이건 잘하면 메달과 상을 받는다는 점도 좋아했죠. 실제로 정리정돈 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각을 잘 잡아서 주는 건가? 또한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졌던 트럼프는 야구부의 에이스 투수였고 트럼프의 활약으로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신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는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룸메이트였던 테드 레빈의 말에 의하면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친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방어벽을 치며 아무도 접근하게 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죠. 트럼프는 성장기 시절 중 아버지의 세계관을 배우며 자랐고 지금의 모습도 아버지와 닮은 면이 많습니다. 특히 경주형 말과 인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감했죠. 이 말은 경주형 말처럼 뛰어난 유전자를 받은 인간은 따로 있고 유전자가 뛰어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우월한 자손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경쟁이라는 것도 프레드의 지론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고 프레드는 승자를 킬러, 패자는 괴멸을 의미했으며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극단적이네요. 어쨌든 트럼프는 이러한 지론대로 항상 승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마블 협동교회를 다닌 것도 트럼프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교회는 노먼 빈센트 필 목사의 교회로 성공의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이기도 하죠. 필 목사의 교회에는 정치인, 사업가들이 모여 있었으며 자본주의와 부자를 칭송했기에 트럼프의 성향과 목표, 앞서 말한 프레드의 야망과도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트럼프는 1964년 군사학교를 졸업 후 포돔대학교로 진학하여 2년 동안 다니다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제학과로 편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병역을 5번 미뤘기에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병역을 미루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죠. 단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에게 잡혀서 전쟁 영웅이라니 난 잡히지 않은 군인이 좋다라는 발언을 해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뛰어듭니다. 아버지 프레드의 부동산 개발 회사 견습사원으로 들어가죠. 트럼프의 형인 프레드 주니어가 도전했다가 실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적성에도 안 맞았고 흥미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꿈이었던 비행사에 도전해 꿈을 이룹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형에게 비행기 조종사는 결국 버스 운전수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냐고 비아냥거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프레드 주니어는 알코올 중독으로 40대에 사망합니다. 이에 트럼프는 충격에 빠져 지내다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하죠. 바로 살아남으려면 킬러가 돼야 한다고. 좀 이상하게 형의 죽음을 극복해서 의아하지만 자신이 그랬다고 하니까요. 또한 아버지가 늘 형에게 윽박을 질러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주눅들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죠. 이후 트럼프는 아버지의 브루클린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해서 1971년 25세의 나이로 회사 전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 고향인 퀸즈를 떠나 맨하튼으로 진출하죠. 도널드 트럼프의 목표는 맨하튼의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화려한 곳, 할리우드 같은 곳을 꿈꿨고 뉴욕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맨하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뉴욕의 외주 자치구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맨해튼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에겐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맨해튼으로 진출했지만 어떻게 계약을 따낼지, 어떻게 맨해튼 부동산 사업에서 입지를 다질지 고민이 많았기에 멘토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하필 찾아간 사람이 메카시즘으로 악명 높았던 메카시 상원의원의 보좌관 로이콘 변호사. 이 사람은 훗날 트럼프의 정치적인 성향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득이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으며 엄청나게 냉혹하기도 했죠. 여기서 메카시즘이란 짧게 말해 공산주의 색출 마녀사냥, 미국판 간첩 색출, 종북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트럼프는 로이콘 변호사에게 자신의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정신승리하는 것을 배우죠. 트럼프는 이런 악명도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잊고 이름만 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남기면 세탁실은 누워서 떡먹기라며 실제로 후에 트럼프는 연예계를 이용해 이미지 세탁에 성공하여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맨해튼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아버지 프레드는 트럼프에게 무모한 짓이라며 맨해튼 투자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복잡한 거래를 성사시키는가 하면 뉴욕 부동산으로는 처음으로 40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 지역 의원은 세계의 세금 거래라 칭하기도 했죠. 그렇게 트럼프는 42번가의 코모도 호텔을 7천만 달러에 구입합니다. 1976년 당시 오래되고 낡은 건물의 내부를 모두 바꾸는 리뉴얼 작업을 해 코모도 호텔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죠. 코모도 호텔 재개발 때 담당 변호사였던 마이크 베이루키는 트럼프를 보고 철저한 세일즈맨이었다,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트럼프가 어떤 문제에 대한 반박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옳다고 증명될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로이콘 변호사에게 배운 것이기도 하죠. 1977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스키 선수인 이바나 제니코바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1980년에는 전면이 유리로 된 호화로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신장 개업하며 큰 성공을 거둡니다. 호텔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의 주머니에는 돈이 쏟아지죠. 백만장자 트럼프를 알리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후 트럼프는 낡은 보니트 텔러 백화점을 첫 번째 고층 건물이자 트럼프의 상징인 트럼프 타워로 전환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디자인을 맡기기도 했죠. 그러나 이 건물이 지으려고 할 때 상당한 비판에 직면합니다. 당시 건설 현장에는 폴란드에서 넘어온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백화점에는 가구의 석조 조각이 있어서 지역 보존협회가 떼어내 보존하려 했지만 트럼프는 걸리적거린다고 싹 폭파시킵니다. 더불어 건설하는 인부들을 위해 건설 현장 내부에 비키니를 입은 미녀를 7m 거대 패널로 걸었는데 비키니는 사진이 아니라 수성 물감을 칠한 거라서 비가 오면 비키니가 지워지고 나체만 남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런 일이 생기면 싫어하겠죠? 이러한 이유로 비판이 쏟아졌죠. 그러나 트럼프는 무시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트럼프 타워가 완성되고 벌어진 축하 파티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에드 코치 뉴욕시장을 비롯해 약 700여 명이 참석하고 뉴욕의 가장 유명한 부티크 거리인 메디슨 애비뉴에서도 1만 개의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며 축하를 했죠. 또한 트럼프 타워 바깥면에는 트럼프라는 그의 이름이 새겨졌고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 맨해튼의 확고한 일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는 최고급이었지만 아파트 내부가 형편없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였음에도 바닥은 제일 싼 자재를 썼고 싼 타일을 써서 풀로 붙이는 등 외관에만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아파트는 순식간에 팔려나갑니다. 이때 당시 트럼프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고 1986년 당시 트럼프의 재산은 7억 달러에 다다르죠. 거기다가 이 시기에 트럼프가 유명인이 되는 딜이 성사됩니다. 뉴욕은 6년 동안 1200만 달러를 들여 울먼 링크 스케이트장을 복원하려던 중 시의 재정이 부족했고 낡은 공공기반 시설을 복원하려면 자신이 나서야 한다며 트럼프는 그 프로젝트를 물어옵니다. 센트럴파크에 이름을 걸 기회였던 것이죠. 그렇게 트럼프는 스케이트장을 6개월 만에 완공했고 예산을 75만 달러 절약합니다. 이름을 걸 생각에 신난 트럼프였지만 뉴욕시는 끝끝내 거부해 아직까지 울먼 링크 스케이트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공공을 위해서 한 일로 마무리되었지만 신문에 크게 나며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죠. 1987년 11월 1일 트럼프는 고스트라이터를 고용해
이용해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담은 책을 냅니다. 많이들 아시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죠. 대피를 맡기기는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기술을 담은 책인데, 거래의 기술을 보면 지금 트럼프의 행동들이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페이스로 이끌어내는 방법, 말 그대로 거래의 기술인데, 트럼프의 행동들은 국가 간의 관계나 국내 정치에도 이 기술들을 이용해 자신의 페이스, 원하는 반응과 답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 책은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트럼프가 만들었다는 점을 빼더라도 꽤 매력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51주 동안 1위를 하는가 하면 뉴욕 밖의 세상에서도 트럼프라는 이름이 알려집니다. 뭐든 가능한 뉴욕 사업가라는 새로운 명성도 얻었죠. 당시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 순위에서 26위에 오르기도 했고, 트럼프의 이미지와 재산 순위로만 봤을 때 최전성기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재산과 비슷한 수준이기도 했죠. 이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네요. 트럼프 항공 창업과 요트 사업도 이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1990년대 첫 부인 이바나와의 이혼으로 시작해 사업도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 붕괴로 불경기에 빠지며 뉴욕의 부동산 시장은 너덜너덜해지죠. 타지마할이라는 카지노 호텔을 오픈하는 시점부터였습니다. 경기가 무너지자 타지마할은 10억 달러의 빚더미에 쌓이고, 더군다나 타지마할의 운영진들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하며 다수가 사망하는 불행까지 겹칩니다. 그렇게 트럼프 기업은 엄청난 빚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했으며, 트럼프는 은행가와 협상에 성공해서 수백만 달러를 깎고 타지마할을 계속 영업하면서 빚을 재조정했지만 카지노의 개인 지분 절반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지금의 트럼프는 없었겠죠. 이혼을 통해서 자신을 널리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혼을 통해서 무슨 소리지라고 하실 텐데, 당시 26세 여배우 말라 메이플스와의 외도가 발각되며 28일 동안 신문 1면을 차지합니다. 트럼프는 이것도 홍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바나와 트럼프는 이혼했고 93년 말라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과 자신의 야망이 중요했던 터라 말라와 사이가 멀어지며 결혼 4년 만인 1997년에 또 한 번의 이혼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이 또다시 신문 1면을 장식하면서 인지도가 하늘을 찌르죠. 부유한 사업가에서 팝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부터 인기 시트콤인 내니, 플레이보이 프리스, 그리고 영화 나홀로 집에 2에서 카메오로도 출연을 하며 피자 광고와 햄버거 광고도 찍으면서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했죠. 그렇게 10년 동안 트럼프는 방송을 즐기고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다시 불을 쌓기 시작합니다. 1996년 포브스 400대 부자 명단에 다시 오르기도 했죠. 이 시기 트럼프가 암흑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재개하는데 우리나라 한국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지금은 해체된 대우그룹의 미국 법인은 트럼프와 합작해 맨해튼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엔지니어링 건물을 매입하고 재건축해 트럼프 월드타워라는 80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을 짓는 계획에 착수하죠. 당시 대우그룹은 대부분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과 시공, 건축을 담당하고, 트럼프는 방송인답게 현지 홍보와 마케팅 등 세일즈 업무를 맡았으며, 이때의 인연으로 트럼프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을 방문해 현재 여의도에 위치한 대우 트럼프 월드 건축 사업에 동참합니다. 모델하우스 개장 당시 한국을 찾아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죠.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부동산 개방 사업을 확장하게 되며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 트럼프 월드가 생기게 된 사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2000년 대선 직전인 1999년에는 개혁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책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부유층의 세율을 14.25%로 올려 한 번만 부과하고, 1964년 제정된 국민권법을 개정하여 법인세를 인상시켜 그 재원으로 국민의료보험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나 개혁당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2000년 2월 당을 떠납니다. 그렇게 트럼프는 정치적 열망을 접고 다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죠. 2001년부터 부동산의 브랜드를 접목시킵니다. 일이 잘 술술 풀리기 시작하며 새로운 분야의 자신의 브랜드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보드게임, 가구사업, 트럼프 향수, 트럼프 보드카, 트럼프 스테이크 등이 출시됩니다. 또한 방송인으로서의 활동이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고 활동을 넓혀가기 시작하는데, 트럼프 자신의 회사에서 1년간 경쟁한 뒤 차례차례 탈락한 끝에 최종 우승자가 직원으로 발탁되는 내용의 경쟁 프로인 어프렌티스는 매주 2070만 명이 시청하며 대박을 칩니다. 이때 유행어인 You're Fired가 생겼죠. 대선 레이스를 달리던 시절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에게 이 말을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예능 프로 덕분에 90년대 실패한 사업가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2005년 세 번째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합니다. 2007년에는 WWE 레슬매니아에서 빈스 맥마흔의 머리를 밀기도 했으며, 2013년 WWE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큼 탁월한 진행 능력과 천재적인 방송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힐러리를 꺾고 대선에 출마하여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등 많은 활동을 보였고, 미국 안과 밖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아직 임기 중이라 평가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뭐든지 일을 만들고 진행시키는 추진력만큼은 모두가 인정할 만큼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각종 논란과 마찰이 생겨도 트럼프는 상처받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의 게임으로 즐기고 있었죠. 이러한 성향은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진정한 재미는 게임을 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비난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좋은 평판은 나쁜 평판보다 낫고 나쁜 평판은 평판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 웃기지만 우습지만은 않은 트럼프의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